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질의응답법의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수행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좀 삼매를 닦는데 좀 초점이 맞춰진 수행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혜를 닦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사실 삼매나 지혜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닦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삼매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서로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닦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삼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굳이 구분하자면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삼매를 닦든 지혜를 닦든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삼매가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그런 선법, 우리가 좀 순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그 선법 자체는 우리가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건데 그 선법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선법 자체도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지혜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래 변하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이름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지혜가 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지혜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지혜가 드러나는 형태는 매 순간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면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혜 자체도 어떤 하나의 모습이 고정된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하는 형태로, 어떨 때는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약간 느슨해졌다가 어떨 때는 또 물질에 대한 지혜, 어떨 때는 또 마음에 대한 지혜였다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그냥 이제 지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지혜지만 변한다는 거, 이런 걸 놓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하면 빠띠 비파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빠띠라는 말은 뭐냐,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도 있고 되돌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에 대해서 비파사나를 되돌려서 다시 그거를 비파사나 한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차린 내가 이제 어떤 현상을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데, 그 통찰을 예를 들어서 이제 통찰이 생겼다 치면 그 통찰이라는 것을, 통찰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통찰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이것 자체도 조건 지어진 거고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지혜를 뒤에 마음으로, 이것도 역시 앞에 있던 마음과 현재 마음이 달라진 걸 보고, 또는 이제 바뀐 거, 변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지혜조차도 형성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무상고 무아라고,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 무상하다는 뜻은 아예 없다 이게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혜가 어떤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지혜가 한번 생겼으면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라는 속성, 그 대상을 통찰하는 속성, 그 지혜라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가진 것들이 지혜라는 거는 이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지혜 어떤 현상을 물질과 정신 현상 중에 한 가지를 알아차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생긴 지혜를 다시 이 지혜를 대상으로도 보면 이 지혜조차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굳이 이름하자면 빠띠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윗바사나에 대해서 다시 윗바사나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형성된 것이고 그것 자체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지어진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내 것이라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상태가 영원히 유지하라 하면 영원히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하는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봐야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기가 경험한 그 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그 집착이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물질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뭐 가래나 이런 걸 버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긴 뭔가 수행에서 오는 선법 그런 상태를 특히 뭐 지혜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는 또 나한테 마치 이게 영원히 존재하고 실체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그게 생기면서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는 이제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가 되게 지혜가 강한 사람이라든가 내가 경험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계속 뭔가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자체도 결국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털어내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 우리가 뭔가 경험한 것들을 다시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아는 거나 같아요. 마음이래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하고 관계없이 뭔가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을 계속 지켜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앞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뒤의 마음으로 이게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 앞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뒤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뒤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일어난 마음 자체가 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바티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이게 지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수행하다가 뭐 되게 희열과 행복을 경험했다거나 아주 큰 희열과 행복을 경험했다거나 또는 뭐 빛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떤 경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경계를 경험할 때 그 경계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유익하다고 보지만 그런 이제 선법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수행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이거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 수행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집착이라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수행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거기에 달라붙는 마음을 집착이라고 보고 그것도 이제 수행상의 어떤 집착이나 가래라고 보고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방식의 수행을 하는 데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법 자체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은 여전히 이것도 이제 장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선한 마음 일어났구나라고 보면서 그걸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선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라든가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행할 때 일어났던 그런 선한 마음도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수행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여기에 걸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한번 반조하면서 그 빠띠 비파사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면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자기가 어떤 경험한 신비한 경험을 너무 과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탐진치가 소멸해서 이제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중간에 이런 경계에 빠져버리면 그 수행이 거기서 정체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좀 구체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빠띠 비파사나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이거는 뭐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또 선정이라는 것도 선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정이라는 선정은 이제 지혜의 도약판 같은 겁니다. 선정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확 도약하게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쓰는 또 용어가 있어요. 윗바사나 빠닥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윗바사나의 토대가 되는, 지혜의 토대가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수행하다가 이게 내가 여기서 잠깐 착각하면은 선정이나 뭐 이런 이제 삼매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선정이나 삼매가 이걸 토대로 해서 지혜가 생기기 위한 도약판 토대 같은 거고 이것 자체도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라 형성된 거라는 이런 거를 한 번쯤 반조해보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호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호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처음에 이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보는 게 만호인가 뭐 이렇게 만호의 작용인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호를 항상 살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좀 분명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각 이전 자리를 바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 이전 자리를 보는 게 만호를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게 돼서 예, 그게 이제 뭐 생각 이전이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선종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던 불성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뭔가를 대상을 아는 그 바탕에 소위 말 공적 영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불성이 이제 실제 드러나는 모습을 공적 영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만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호는 그냥 마음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아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눈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형상을 비춰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각 기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단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이라고 하죠.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이라고 일종의 감각
어떤 대상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오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색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걸 감지하는 뭔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우리가 마음에서 뭔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억해서 그거를 분별하고 이럴 때는 그거는 어떤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 마음에서 떠올라서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건데, 이 마음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감지하고 이걸 분별하는 기능까지 같이 하는데, 떠오르는 것도 마음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또 마음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1인 2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떠오를 때 그 대상을 감지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만호의 감각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꼭 대상을 감지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용어가 만호예요. 만호는 그러니까 보통 12처나 18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 대상을 또 분별한다는 의미를 좀 초점이 맞춰질 때는 의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다 주도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가지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보살님도 이제 때로는 뭐 불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여자가 되고 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존재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여자라 하기도 하고 뭐 불자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우리 이제 대상을 아는 역할인데 이거를 이런 알을 주도하는 이런 이제 좀 중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이게 뭔가 대상 자체를 이모저모 분별한다는 의미를 쓸 때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이거를 알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상을 감지하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추면 만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전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음자리, 뭐 마음 이전을 봐야 된다 이런 건 다 불성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의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 이런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 알을 주도하는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하고는 약간은 좀 멀리 나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화가 많은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가 이제 욕심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실 때 그 붙드는 게 있을 때 화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붙드는 장면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제 화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그르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말도 빨라지고 성질도 막 나도 모르게 갱년기하고도 연결돼서 드러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자꾸 생기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붙드는 게 있는데 붙드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붙드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좀 크게 뭐 불성이라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조금 자책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보살님이 한번 그런 걸 반조라고 해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보통은 보면 이제 자기 견해를 거머쥔다거나 아니면 나라고 하는 그 뭔가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이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자만이나 나와 남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보살님 말씀대로 빨래를 하려면 아침에 해야지 왜 오후에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견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다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화라는 거는 항상 그 욕망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그 에너지가 오히려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화만 보고 있지 그 뒤에 내가 뭘 거머쥐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거머쥐고 있는 걸 뭔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욕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빛바라게 할 건지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사람마다 이래 변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실체화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인간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 이제 그 문제들이 슬슬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이 뭔가 거머쥐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많다면 그 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 어떤 영역에서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 그게 뭔지, 뭐를 거머쥐고 있는지를 한번 충분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계속 내가 뭘 잡고 있는가 생각하면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계속 이제 걸려 있었고 그걸 왜 인정을 받으려 하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는 뭐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하지 말 어릴 때부터 하지 말게 하고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제 계속 제가 아주 간단한 거 뭘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이런 그런 것에 이제 계속 이제 노숙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쌓여 있는 게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 계속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잔잔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 반복되면서 제가 계속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또 어머니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거머쥐는 건 맞는가? 맞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발견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보살님 말했듯이 보통 자기 존재를 좀 약간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사람들에게는 오래 남고 그게 가장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혼할 때 첫 번째 사유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거래요. 남편이나 상대방이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 무슨 말해도 막 이렇게 안 들어주고 무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없고 이런 게 많이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자기 자존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 이제 그게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까 이제 그거 조금만 뭔가 그런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만 나와도 이제 화가 나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는 되게 큰 발전이에요, 보살님.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과거부터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남한테 꼭 인정받아야 돼. 남이 나한테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 한다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 말이고 물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 같으면 한번 들어볼 만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근데 타인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인정이 곧 내 모습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바른지 그런지 이런 거를 이제 좀 그런 거에 중심을 잡아가지고 해 나가고 그러고 이제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아니라 만약에 보살님한테 누가 너무 과하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화 안 내면 그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단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것보다
이렇게 말이 빨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런가요? 화가 나면 이제 에너지가 막 동요하게 돼요. 그래서 동요를 그런데 했어.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서 화를 안 내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예. 화를 안 내고 내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화가 좀 가라앉고 내가 마음이 좀 그래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바꿔야 거거든요. 되죠. 예. 무조건 참고 이게 아니라 예. 아주 마음이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는 힘이 있어요. 그게 상대도 그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예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그런 원인을 알고 그런 거에서 이제 내가 나한테 있는 화를 좀 내려놓고, 그죠?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대응한 일단은 내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대응하는 이걸 같이 해나가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화가 많은 상태에서 윗바사나 스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마도 스윙처럼 화를 내려놓고 편안한 고요한 이렇게 아니 그 지혜와 산매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건 다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게 놓아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그게 산매고. 예.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일단은 이제 그런 화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는 어떤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안 좋게 가는 거를 이렇게 좀 바로 잡는 거라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산매거든요. 예. 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